좋아요, 여러분. 저는 해리스 술탄입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문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했어요. 정권이 사라질 거라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하지만 저는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다. 그는 일부러 과장해서 말함으로써 봐라, 나는 미쳤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광인 이론입니다. 내가 미쳤다는 거죠.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나는 정말로 할 거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위협에서 최소 6번이나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타코라고 부르는데 정말 어이없죠. 트럼프가 물러서고 한 나라 전체를 파괴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인간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물러섭니다. 그가 히틀러였다면 첫 번째 시한이 끝난 후에 이미 실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대통령입니다. 당신이 그를 아무리 싫어해도 그는 유혈 사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아마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완전한 정권 교체로 더 똑똑하고 덜 과격한 이들이 우세해져 혁명적이고 멋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47년의 갈취와 부패, 죽음이 끝나려 합니다. 그는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광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은 자신들이 이슬람 정권이라는 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환자에게도 고통을 주는 화학요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암을 없애고 싶다면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이란인이고 이란 안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많은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권이 생존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란인이고 가족들이 이란에 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란인들에게 정권 생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폭탄이나 기반시설 파괴도 아닙니다. 어제 트럼프의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이란에서 그들이 가진 제한된 인터넷 환경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란인들의 댓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댓글들은 트위터의 AI가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이 댓글들 중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수님께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이란인들이 살아온 악몽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신 같은 서양인, 그리고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해서 실제로는 이란의 잔혹한 물라들 편을 드는 온갖 좌파들, 이른바 의식 있는 척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건 정말 믿기지 않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들을 파괴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즉 이란 사람들은 당신이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세계의 잔인함이나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들이 자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곳은 폭력적이고 끔찍한 세상입니다. 내가 그 세상에 산다면 나는 무엇을 원할까요? 이슬람 정권의 지배력이 약화되도록 내 전력망이 폭격당하길 원할까요? 아니면 전력망을 폭격하지 말고 정권을 그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이건 내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나는 사고 실험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나라가 폭격을 당하더라도 자유로워지길 원하지. 폭격을 당하지 않고 이 잔인하고 폭압적인 정권에 노예처럼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모두를 괴롭혀왔으니까요. 왜 그들이 당신에게 기반시설을 폭파해 전력을 끊으라고 하겠어요? 그건 정권 행동으로 이란 국민을 벌주는 것 아닌가요? 그들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9천만 인구의 나라에서 거의 모두가 정권의 잔혹함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직자들의 억압 아래 살아온 이란인만이 우리의 말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점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 편에 서 있어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또 다른 가장 위에 있는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게
두 번째로 위에 있는 댓글입니다. 빅 트럼프 귀 옆을 스친 화살. 제 생각엔 말하려던 건 총알이었고 단순 번역 오류입니다. 실제로 우리 곁을 스쳐간 건 총알이었고 그걸 피해 살아남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날 트럼프가 살아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란인도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 어느 대통령도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대통령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죠.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이걸 정말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정말로 이걸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진보주의자들을 보세요. 벤 스틸러는 헉전을 멈추고 지금 전쟁을 끝내라. 아무도 이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말리부의 안락한 저택에서 트윗하면서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유로운 서방에서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는 복종과 억압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한심하지 않나요? 우리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우리가 싫어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시스트, 나치, 히틀러라고 부를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참을 수 없죠. 하지만 당신들 중동 사람들은 폭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죠. 당신들은 제가 주유소에서 돈을 더 내지 않으려면 지도자들의 잔혹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열한 도덕적 비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명확성도 없습니다. 서구에 사는 우리는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ICEE조차도 참지 못하고 모두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며 나치가 세상을 장악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죠. 참고 견뎌라. 그래서 이란 국민들과 소위 인도주의적 좌파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가자지구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온갖 헛소리 영상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은 정말 조종하기가 너무 쉽죠. 이후 파키스탄이 구원자로 나섰고 총리 샤바시 샤리프가 이란 정권과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님, 2주 동안 휴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저놈들 폭격하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바라는데 저 겁쟁이들 좀 보세요. 인간 방패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 다리와 전력망 위에 있습니다. 저게 그들이 시작한 일입니다. 저걸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인간 방패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가 이걸 정당화하고 있을까요? 그는 민간 시설에 민간인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요. 그들은 이봐요 트럼프, 만약 우리 전력망을 폭파하려면 우리도 함께 폭파해야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맞죠? 메우디 하산,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토론가,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이 한심한 바보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논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네바 협약은 민간 시설, 특히 필수 시설을 의도적으로 폭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제법을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는 걸 보세요. 참고로 민간인 지역을 고의로 폭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해당 지역이 전쟁에 이용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흑백 논리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말해주지 않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폭격을 막으려고 사람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병원 옥상에 사람들을 올려놓고 지하에서는 전쟁을 벌이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메우디 하산은 국제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국제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그들이 당신과 내 목을 베는 데 사용하는 칼입니다. 하마스가 어떤 국제법을 지켰습니까? 헤즈볼라나 IRGC가 자기 국민을 학살할 때 어떤 국제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국제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죽은 조직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은 미국 자금으로 유지됐고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잘한 일이며 이런 조직은 해체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국제법은 모두가 동의할 때만 작동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미국이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미국이 그리스를 폭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왜일까요? 그리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유럽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유럽에서 어떤 영토도 차지하지 않았고 유럽의 어떤 나라에도 폭격을 가하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것은 우리가 모두 국제법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스위스는 미국이나 중동매에서 테러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세계, 문명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이란은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국제법을 존중해야 합니까? 국제법은 북한, 이란, 러시아를 다룰 때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면 중국은 좀 더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문명화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의 유산을 걱정하며 점점 더 편집증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낼 수 없는 군사적 모험을 시작합니다. 푸틴도 예전엔 합리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키스탄 총리 샤바즈 샤리프의 간청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는 파키스탄의 샤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원수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그들이 오늘 밤 이란에 보내지 파괴적인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공화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즉시 안전하게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 동안 중단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쌍방 휴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장기적인 평화 및 중동 평화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란에서 10개 항목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협상의 실질적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여러 쟁점들 중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트럼프가 단지 시간을 더 벌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슬람 정권이 계속 권력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란 국민들 역시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정권이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 후 정권이 계속되면 시위나 반대에 참여한 모든 이란인에게 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군가가 적의 뜻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그를 시위자나 반항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대합니다. 우리는 적에게 하듯이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방아쇠에 손을 얹고 혁명을 지키고 국민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란 국민들은 어디에 있으며 왜 나라를 장악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12살 어린이들에게 총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란의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이라크인들을 들여왔습니다. 곧 터질 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압박을 가하고 계속해서 정권을 폭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란 국민들이 미국이 송전망, 다리 등 민간 인프라를 폭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승인을 받았다면 우리는 메흐디 하산이나 벤 스텔라 혹은 이런 워키즘에 빠진 극좌 바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별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뭘 해야 할지 결정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6번이나 철수한 것만 봐도 공격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성품이 약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가 버튼을 누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 버튼은 핵 버튼이 아닙니다. 그는 핵무기를 두려워하고 선례를 남기길 원치 않습니다. 그가 푸틴에게 맞서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푸틴이 핵무기를 쓸 만큼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푸틴이 20년 전에 모스크바에 갔을 때 매춘부가 그에게 오줌을 쌌다는 약점이 잡힐 만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헛소리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푸틴은 이미 그걸 공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트럼프 시절에도 우크라이나에 끊임없이 정보 지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젤렌스키를 만난 난장판 이후 약 2주 동안 지원을 중단한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봐도 정보 공유만으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원일 겁니다. 시설 위치와 탄약 저장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보이며 이는 모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정보 지원 덕분입니다. 제가 말했듯 그는 가끔 과장합니다. 문명이라는 말은 쓰지 말았어야 했고 정권에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 나는 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만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내가 그들을 폭격하길 원한다며
그가 예전에 한 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이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을 완전히 복격할 겁니다. 사실입니다.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한 번 더. 나는 그들을 완전히 복격할 거예요. 사실이에요.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그게 그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그들을 완전히 폭격해야 해요.